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별나라 여행하고 있잖아요. 즉 별들의 평화와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와 전쟁하니까 뭐 거창한 것 같은데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도와주고 가능하면 평화롭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상대편을 막 때린다고 하죠. 극하는 거. 자, 그런 작용이 이 사주에 있는 오행 사이에도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생과 이제 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헷갈리면은 앞으로 이제 일간을 중심으로 옆에 있는 오행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을 판정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하는지 극하는지, 내가 도와주는 건지 상대편이 나를 때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상대편을 때리는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 처음엔 생소한데 그거를 우리가 생과 극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목이 화를 만들어주고 화는 다시 따뜻한 흙을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흙은 축적, 쌓이고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가 되기도 하고 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이 혹은 돌이 금과 돌 어떤 사이에서 생성되는 이 물은 우리가 흔히 석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물을 이렇게 나오게 만듭니다. 자, 수는 다시 나무한테 물을 줘가지고 나무에 생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오행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목, 화, 토, 금, 수, 이것이 생해준다. 이렇게 생해준다,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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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한다. 이것을 처음에 좀 어색하지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자, 이렇게 사이좋게 생해주고 도와주다가 어떤 균형이 깨지면 우리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한 대여섯 명의 친구가 모여 있는데 서로 사이좋게 자, 술도 한 잔 권하고 안주도 앞으로 당겨주면서 좋게 얘기하다가 뭔가 심사가 불편해지면은 상대편은 어떻게 돼? 자꾸 손짓하게 되죠. 또 주먹이 나오고. 보통 술판에서 있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우주에 있는 기운도 균형이 맞아서 이렇게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할 때 이걸 우리가 평화롭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어떤 현상이 오냐면 목이 토를 극합니다. 억지로 얘기하면은 나무가 살기 위해서 흙 속에 있는 물이나 양분을 이렇게 빼서 올라가지요. 자, 그걸 우리가 극한다. 혹은, 좀 때린다?
자, 목이 토를 못 살게 군다? 그걸 우리가 그냥 극이라고 표현해, 극. 그러면, 자, 토가 수분이, 물기가 마르고 영양분이 떨어지면은 수를 극해서, 즉, 수에 있는 물을 땡겨 쓰려고 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극한다고 그래요. 토극수. 수는 어떻게 돼요? 물의 기운이 자꾸 적어지면은 그 적은 힘을 최선을 다해서 이 불을 끄려고 합니다. 불을 끄려고 하죠. 자, 이건 뭐 화재가 났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거죠. 자,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죠. 자, 그런데 이 불이 강력해서, 자, 그렇게 물로 꺼지지 않는 강한 불이 되면은 주위에 있는 금, 뭐 여러 가지 게 있죠. 쇠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혹은 뭐 철로 엮어놓은 어떤 구조물에 불 기운이 강해지면 금을 녹여버리죠. 그걸 우리가 화극금이라고 그래요. 화극금. 자, 그래서 이제 금에서 금이 완성된 금 혹은 재련된 금은 날카롭기도 하고 농기구로 생각하시면 돼요. 농기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른다 혹은 가지치기를 해준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극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나쁜 어떤 이미지를 자꾸 주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책을 보시면 모든 책에는 이렇게 생과 극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쉽게 표현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 끌어다 대면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생은 도와준다. 그 다음에 극은 상대편을 못 살게 군다. 즉 상대편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균형이 깨지면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는 다시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목을 친다. 자, 이런 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극이란 말이 아주 자주 쓰입니다. 사주에서는 생과 극이란 말이 자주 쓰여요. 그럼 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렇게 사주가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 사주에는 반드시 오른쪽 위에다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어떤 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일간을 기준으로 옆에 있는 이런 것을 이름을 붙일 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 놓아야 돼요. 자,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 일간이 일간 중심으로 옆에 있는 오행의 관계의 명칭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는 임은수죠. 임은수.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인데 옆에 있는 목은 어때요? 수생목이죠. 여기서 보면 수생목이 되죠. 이렇게 수생목 생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또 생해주죠. 여기도 생해주는 거.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금은 어때요? 금이 금생수가 되죠. 금생수. 금이 나를 이렇게 생해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토예요. 토. 이것도 토. 자, 이거는 이제 극광인데 보시면 토가 수를 극하죠. 수. 여기 보면 토가 수를 극하죠. 여기는 우리가 이건 이제 극이라고 그래요. 극. 이것도 극. 되죠? 쉽죠? 자, 요 금은 똑같죠? 금생수가 되죠?
요거는 생의 관계입니다. 금생수. 그 다음에 요 토는 마찬가지로 요 토는 일간을 이렇게 극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8글자가 있는데 반드시 8글자 사이에는 도와주는 게 있고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즉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다가 평화로워지고 또 평화롭게 지내다가 티격태격 싸우고 우리 삶과 너무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생하는 것과 국하는 것의 그 어떤 원리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이번 시간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지 옆에 있는 것이 이것이 자식인지 옆에 있는 것이 엄마인지 자 여기 또 엄마가 있고 여기 또 남편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구별할 수가 있어요. 생하는지 극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서 이 생극 관계를 일단은 조금 이제 다른 때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하셔도 되는데 요거 할 때만큼은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생하는 것과 이렇게 극하는 관계를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일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자,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일간이 생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또 일간이 생을 받는 것도 있죠. 혹은 여기에는 없는데 일간이 상대편을 극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사화란 이런 오행이 사주 어느 곳에 있었다면은 수극화가 되죠. 수극화. 이걸 극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자, 일간 입장에서는 요걸 나중에 아시겠지만 요걸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그래요. 돈.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돈이 안 보이죠. 먼저 너무 돈부터 밝혔나요? 하긴 중요하죠.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돈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주에서는 자, 돈이 지금 없죠? 화가 없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8글자에는. 자, 요렇게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 여자 입장에서, 요 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요거는 돈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고, 이런 거는 뭐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요런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간 입장에서, 극하는 건지, 또 상대편이 나를 생해주는 건지, 내가 상대편을 생해주는 건지, 그죠? 상대편이 또 나를 극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자, 요거까지 알면은 이제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궁금해. 그래서, 자, 궁금한데, 사주를 뽑는 책이 있어요. 사주 뽑는 책. 그거를 말씀 안 드렸네. 사주를 뽑는 책을 우리가 만세력이라고 그래요. 만세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책으로 우리가 봐서 뽑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어떤 전자화가 빨리 이렇게 추진되는 바람에 이 프로그램이 지금 옛날 스마트폰에는 다 깔려 있어요. 그거를 이 만세력을 자, 요거를 무료로 다운받는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전북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와 같은 재단에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동양철학과에 거기에서 특히 이런 사주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동양철학에 관한 것을 강의하는 어떤 디지털 대학교가 이제 설립됐는데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무료로 사주 뽑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원광 만세력, 원광 만세력을 다운받아 놓으세요. 이걸. 그래서 딱 나오면, 자, 받아 놓으시면 이걸 가지고 거기 하는 대로 뭐 하면 돼요. 생년월일 치고, 예, 딱 치면 요렇게 8글자가 딱 뜹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만 알면은, 요거만 잘 이제 내 일간을 기준으로 생하는 건지, 생을 받는 건지, 상대편을 극하는 건지, 상대편이 나를 극하는 건지, 이제 그걸 알면은 사주의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주위에 있는 친구라든가 옆에 있는 이웃, 혹은 뭐 자식, 혹은 부모님, 사주를 쭉 쳐가지고 딱 뽑으시면 돼. 그러면 이제 어느 것이 있는지, 그 궁금했던 게 조금씩 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생과 극을 좀 이렇게 확실히 아시면 이제 사주 공부하는 맛이 제대로 생깁니다. 네, 정말 이제는 부패되어 온 사주 부패가 이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생과 극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 부패로 모십니다. 돗자리 쌤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